관세 시급 괜찮죠? 괜찮은 것 같아. 추천할 만해요. 괜찮지? 이제 빨리 붙으세요. 이게 관세직 공무원들은 다른 직렬의 업무 만족도와는 비교가 좀 안 돼요. 잘 고르신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돼. 몇 년 전에 붙었죠? 2017년도. 꽤 됐네요. 그렇죠. 나이는 얼마 안 돼요. 되게 빨리 붙어가지고 지금 몇 살이죠? 28. 그러니까 도대체 몇 살에 붙은 거야. 그러니까 아기 때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는데 제가 아주 되게 이뻐하는 그런 학생 중에 한 명이에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처음에 9급을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9급이 점점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7급을 해서 지금 7급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내가 이뻐하는 그런 학생인데 지금 뭐 공무원 나리가 됐어요. 그죠? 네, 한번 볼게요. 너무 떨려요. 사실 이런 자리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선생님이 한번 와라. 그래서 가겠습니다. 했는데 언제 올래? 그래서 그럼 이날 가겠습니다. 그래 알겠다라고 했는데 엊그제 그래서 전 잠깐 쉬는 시간에 들어와서 인사하는 그런 자리인 줄 알았는데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제가 엊그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나도 못했는데 일단 그래서 좀 되게 단어만 좀 몇 개 적어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두서없고 문장이 잘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저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관세법 어떻게 공부했는지랑 이제 제가 임용이 되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는 답변해드리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년도에 시험을 보고 18년도에 이제 연수원에 갔다가 한 10주간의 교육을 받고 18년도에 이제 임용이 돼서 지금 5년 차 공무원이고요. 그리고 한 만 4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험 기간은 짧게 한 건 아니고 거의 4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래서 9급 시험을 2년 넘게 했고 그다음에 7급은 1년 3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근데 그걸 이제 9급, 7급을 병행한 건 아니었고 9급 준비할 때는 진짜 딱 9급만 하고 7급 준비할 때는 딱 7급만 했어요. 9급에서 7급으로 바꾸게 된 계기는 딱 하나였는데 진짜 관세직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랬거든요. 딱 9급을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시험이 계속 커트라인 왔다 갔다 해서 계속 안 됐는데 하고 싶은 게 이제 관세직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그 5과목이잖아요. 5과목에 그 매너리즘이 와가지고 이제 막 명호쌤 수업 들어도 무슨 농담할지 어느 타이밍에 무슨 말 할지까지 이제 막 다 외우고 있어가지고 이걸 또 1년을 하기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바에 그냥 3과목을 추가를 하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7급을 준비를 하게 됐었습니다. 공부를 9급 준비할 때는 사실 한 6, 7개월 바싹 공부하고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약간 보상심리처럼 몇 달 쉬었어요. 한 4개월 넘게 좀 쉬다가 다시 이제 빡싹 이렇게 공부하고 시험 보고 했는데 7급으로 바꾸고 나서는 하루도 안 쉬고 그냥 공부를 했거든요. 꾸준히. 그러니까 물론 공부가 안 되는 날도 있고 늦잠 자는 날도 있고 했는데 쉬는 날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 꾸준하게 했던 그 시간들이 아마 합격을 만들어낸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꾸준함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되는 날도 있겠지만 시험시험 하더라도 공부는 계속 쉬지 않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상 계속 반복되잖아요. 저희가 항상 수업 듣고 복습하고 또 수업 듣고 복습하고 문제 풀고 반복되는 일상에 좀 지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좀 이렇게
그쪽 그 합격의 길로 좀 가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관세법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너는 관세법 몇 점 맞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명호쌤 수업 듣고는 그 떨어졌던 시험들 포함해서 관세점은 계속 100점은 맞았거든요. 시험이 붙은 시험도 100점 맞았지만 떨어졌던 시험에서 관세법은 100점을 맞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들었던 선생님은 이제 임용호 선생님 강의를 들었고 좀 관세법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네, 믿고 꾸준히 이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커리큘럼을 이제 저는 관세법은 명호쌤 것만 들어서 커리큘럼 따라서 쭉 갔었던 것 같고 처음부터 제가 관세법을 잘했던 거는 아니었어요. 저는 완전히 뭐 무역이든지 관세든지 세관이든지 그런 개념조차도 아예 없었던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용어 같은 것도 너무 생소해가지고 용어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당연히 시험을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점수가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나는 시험을 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 했는데 이제 명호쌤이 암기식 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암기식들 많잖아요. 그 암기식만 뭐 제대로 외워도 뭐 70점 맞는다 뭐 이런 얘기를 그때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암기식을 이제 막 외웠죠. 외웠더니 진짜 70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 점수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 암기식만 외워서는.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 법령집이랑 기출문제집을 제가 그 이제 독서실 책상에 앉아가지고 독서대에 한쪽은 법령집, 한쪽은 이제 기출문제집 이렇게 같이 놓고 그걸 같이 이렇게 회독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특허보세구역 기출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나오면 그냥 그거에 관련된 모든 그 법령집에서 관련된 법령을 제가 다 본 거죠. 그래서 그냥 법령집 쭈루룩 봤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문제화돼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거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는 그 법령집이랑 기출문제집을 같이 이렇게 해서 회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1회독은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어요. 근데 한번 그렇게 회독을 하다 보니까 법령집도 회독 시간이 빨라지고 기출문제집도 회독 시간이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당연히 뭐든지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회독 시간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회독 시간 이렇게 오래 걸려서 뭐 다른 합격생들은 막 10회독, 20회독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시간 동안 할 수 있나? 근데 나중에 가면 진짜 할 수 있는 게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암기식도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만든 암기식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아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문장 자체로 그냥 아예 외우기도 하고 그 문장 구조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말도 안 되게 저는 막 그 조사 있잖아요. 국어 조사. 그 조사에도 포인트를 줘가지고 그렇게 공부하기도 하고 좀 시각을 계속 다르게 해서 안 외워지면은 그냥 다른 걸로 또 외우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령집이랑 기출문제를 같이 보면서 그 구조를 이제 틀을 이제 세우는데 그냥 문장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뭐 1장에는 뭐가 있고 2장에는 뭐가 있고 뭐 보세구역 종류가 어떻게 되고 약간 그런 틀이 있잖아요. 그 틀을 좀 잡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틀을 먼저 좀 단단하게 뼈대를 좀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암기식을 다시 보니까 그게 이렇게 쏙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저는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관세법이 아직 자리가 좀 잘 안 잡힌 것 같다 싶으면은 그런 뼈대를 좀 잘 잡고 그리고 이제 문장 하나하나 이렇게 기출문제랑 대조해 가면서 이 내용 보고 이렇게 다시 문제 보고 다시
법령집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이거를 이제 반복하시다 보면은 관세법이 좀 잘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 법령집 보시다 보면 나는 진짜 보세구역 특허 보세구역만 나오면 그 시선이 아래로 가고 약간 자신이 없다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문제를 풀다가도 보세구역 문제가 나오는데 지정 보세구역, 뭐 특허 보세구역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문장을 딱 봤는데 내가 이거는 맞는 것 같다. 약간 확신이 아니라 이거는 이거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각자가 다 다르실 텐데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것부터 일단 확실하게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보세구역에서 내가 흔들린다 하면 법령집에서 내가 오늘 보세구역을 마스터하겠다 약간 이런. 그래서 그런 불안한 부분들을 하나씩 지워가다 보면은 나중에 진짜 자신감이 좀 생기거든요. 제가 이건 관세법 얘기는 아닌데 제가 한국사 공부를 할 때도 그 현대사 부분 있잖아요. 대통령대 나오는. 제가 그 부분에 진짜 엄청 불안해했거든요. 그 부분만 나오면 자신이 일단 없어지고 무조건 찍는다는 생각으로 항상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계속 갈 수는 없다. 어제 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암기강화 수업 요새도 하시나요? 네. 암기강화의 그 현대사 부분에 이제 그 연도별로 이렇게 쭈루룩 나온 게 있어요. 뭐 48년, 49년, 50년 뭐 해가지고 70 뭐 이렇게 막 나오는 데가 있는데 제가 그걸 그냥 하루에 날을 잡고 백지에다가 그냥 연도만 써놓고 그 옆에 있는 것들을 그냥 계속 적는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지로 놔두고 기억나는 것만 쓰고 그다음 또 백지 펴서 기억나는 거에 또 기억나는 것도 쓰고 또 백지를 펴가지고 거기서 또 추가하고 또 백지를 펴가지고 이렇게 진짜 하루에 그날 몇 시간 동안 그거를 해서 현대사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연도별로 싹 외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관세법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과목들도 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그걸 미루지 말고 그냥 그거 빨리빨리 해결을 하고 차라리 마음의 안정을 얻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임용이 되고 나서 했던 일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첫 발령을 부산세관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원래 부산 사람은 아닌데 제가 부산세관에 가고 싶어가지고 갔거든요. 쌤은 멀어져가지고 좀 아쉬워하시긴 했지만 부산세관에서 제가 했던 일은 그 저희 통관 있잖아요. 통관에 3가지가 있잖아요. 그 수입, 수출, 반송. 근데 그 중에 제가 수입 통관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입 통관 부서에서 제가 있었던 부서가 컨테이너째로 들어오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FCL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부두 직통관을 하는 그런 부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수입 검사도 하고 컨테이너 불러가지고 컨테이너 열어서 검사도 하고 물건 찾아서 뭐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뭐 다른 뭐 마약 같은 거 없는지 약간 이렇게 좀 살피면서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되게 재밌게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실무를 해보니까 그 법령집으로만 봤던 그 내용들을 제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일을 했던 기억이 있고, 막상 실무를 하다 보면 관세법 자체는 많이 안 보거든요. 근데 관세법 이제 뭐 수입이면 그에 딸린 고시나 지침들을 훨씬 더 실무할 때는 많이 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공부하는 게 다가 아니라 가시면 더 많이 이제 볼 지침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게 또 우리 법만 관련된 게 아니라 다른 법령 이런 물건 특성에 따라서 뭐 다른 부처들과도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일단 진짜 공부는 쉴 수 없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제가 수입 통관을 하고 난 다음에 감시라고
수입 신고를 하기 전에 이제 배를 입항전 신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배가 하역장에 들어와가지고 물건 내리는 약간 그런 부서에서 또 제가 일을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감천항이라고 그 부산에 그 수산물 저희 전국에서 수산물을 최대로 많이 들여오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러다 자산어부를 쓰겠구나. 온갖 수산물을 제가 다 보니까 진짜 약간 되게 살아있는 냉동된 참치들이나 아니면 뭐 진짜 물고기들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그때도 신기하다 약간 이렇게 보면서 하역할 때 어떻게 하고 이게 보세 창고에 어떻게 들어가고 이게 아직 신고 전이고 약간 이런 개념들을 또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보니까 또 색다르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이제 부산세관에서 한 2년 정도 근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본청에 조사 쪽으로 이제 갔거든요. 저희 그 관세범 잡는 그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실무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건 아니고 청에서 이제 약간 행정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일선 세관에 지원하고 약간 이런 업무를 하고 있어서 일반 조사라고 하면 이 관세범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외환조사는 이제 외국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그런 해외 재산 도피, 자금 세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잡는 부서는 또 외환조사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부서는 외환조사과고, 지금도 외환조사과 온 지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되게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는데 너무 준비를 못했나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지금 합격생을 만약에 만난다면 이건 물어보고 싶었다 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용되고 나서 네네. 부서 배치되는 과정이 궁금한데요. 임용되고 나서 이제 어느 세관으로 발령나는지 네. 배치하는데 과정이 궁금한데요. 네네. 그게 뭐 필기 시험에 점수가 많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 연수 기간에 있었던 연수 점수가 많이 들어가는지 뭐 그런 것들 궁금해요. 이게 필기 시험 봤던 것도 들어가고 연수원 점수도 들어가요. 그래서 연수원에서도 이제 시험을 보거든요. 시험을 이제 뭐 시험도 보고 과제 같은 것도 있어요. 뭐 그래가지고 그런 점수까지 종합을 해서 이제 발령이 순서대로 또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적거든요.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성적이나 이제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원하는 부서에 가는 데도 있고 다른 데로 발령이 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면접 때 제가 면접이 더 훨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 시험은 되게 정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틀려도 몰랐기 때문에 틀렸구나 이거를 이제 딱 받아들일 수 있는데 면접은 어떤 게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고 예상도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약간 정답이 없는 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기간 동안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그 면접 때는 제가 일단 7급 면접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그 집단 토론이 있어요. 집단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보고서 같은 거를 쓰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질문 시간이 있는 좀 파트가 약간 3-4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집단 토론은 이제 당일에 가면 집단 문제를 그 토론할 문제를 주고 그때 이제 뭐 찬반을 나눠가지고 바로 한 50분 이렇게 시간을 재서 바로 그냥 그 면접관들 앞에서 다 같이 조끼리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보고서 같은 거는 그것도 이제 한 명씩 이제 끌고 가가지고
어떤 자리에 앉혀놓고 가면 이제 종이가 뒤집어져 있거든요. 그 이제 딱 오픈을 하면 뭐 통계부터 해가지고 어떤 뭐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뭐 현황, 문제점, 대책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장짜리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30분 내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면접관 앞에서 발표를 한 다음에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면 또 대답을 하고 약간 이런 시간이 있고, 그 다음 이제 개별 면접, 뭐 왜 관세직을 지원하게 됐는지 뭐 그런 개별 면접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런 거를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제가 했을 때 질문은 지금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한데 집단 토론은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그 카메라 어플이 있잖아요. 카메라 어플 이거를 몰카 범죄나 이런 데 많이 쓰이니까 이 어플 자체에 대한 규제를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카메라 어플을 만든 업체가 해야 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건지 약간 그런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같이 얘기를 했던 게 있었고, 그 보고서 같은 거는 이제 그 공유경제 하잖아요. 그 우버 택시 같은 그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라라는 그런 보고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통계 이제 이런 내용하고 문제점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기대 효과 막 이런 거 딱딱한 내용들을 또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지 모르고 이렇게 면접은 하루 종일 했었어요. 그때도 되게 면접을 하고 나서 거의 몸살이 날 정도로 아침부터 가가지고 되게 그 면접 한 조에 한 7명씩 있었는데 7번인 사람들은 대기하는 시간도 너무 길어서 끝나면 거의 저녁 먹어야 될 시간 되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개별 면접 질문은 그 보고서 작성하기 전에 맨 처음에 들어가면 문제를 갑자기 줘요. 2문제를. 거기에 그 문제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이 뭐뭐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상황 질문이랑 그 다음에 하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냥 뭐 관세법 관련된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원래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온다고 했었는데 제가 했을 때는 상황 면접 하나랑 두 번째가 그 지재권 위반 물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건지 뭐 그런 비슷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또 썼는데 그걸 이제 같이 개별 면접에서 같이 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되면은 그 아침에 썼던 게 기억이 안 나는데도 혹시 1번 문제 상황 문제 기억나십니까? 이런 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러면서 또 지재권 문제는 약간 그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물건 하나 짝퉁 물건 하나는 뭐 봐준다 약간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개인이 들고 왔을 때 자가 사용으로 들고 왔을 때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공항에서 일하다 그런 게 잡혔는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면접관은 우리 직원분들이 1명 있고 그리고 뭐 인사혁신처에서 1명 오시고 교수님, 대학 교수님 1명 오시고 뭐 이렇게 해서 3명이 제 앞에 계셨는데 어떤 분이 저희 직원분인지는 모르고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그 면접관님을 연수원에서 바로 봤어요. 그래서 인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보통은 못 찾으실 확률이 높은데 저는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합격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좋은 감정으로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네. 외환조사 이게 외환조사과가 저희 지금 관세법에서 나오는 그런 법령을 위반하면 일반조사라고 해요. 그거는 일반조사 부서에서 하는데 이제 물건이 오가면은
돈도 오가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오고 갈 때 일어날 수 있는 범죄들을 이제 다루는 게 외환조사인데, 외국환 거래법을 이제 주로 해서 거기 이제 뭐 예를 들면 돈이 오고 가는데 뭐 내가 이 사람이랑 거래를 했는데 돈은 이분한테 줬다. 이런 뭐 삼자 지급 같은 문제나 아니면 원래는 무역 대금을 송금을 해야 되는데 뭐 은행을 통하지 않고 갑자기 은행을 통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막 이렇게 줬다. 원래 이런 거 다 신고 대상인데 이 신고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했을 때 그런 잡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왜 신고 안 했어요? 이렇게 하는 그런 부서인데 저희 지금 세관에서는 외환조사 전담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세관에 이제 조사 1국, 조사 2국 이렇게 있는데 조사 1국은 일반 조사랑 이제 뭐 마약 이렇게 잡는 거고 조사 2국이 이제 전체가 외환조사 1과, 2과, 외환검사과 이런 식으로 전담 부서로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전에서 일을 다 마치면 서울세관에 가서 외환조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네. 네. 네네네. 일단은 저희가 딱 들어가게 되면 2년은 기본기라고 해서 1년마다 부서로 옮기거든요. 근무 배치받은 세관 내에서. 그래서 제가 통관 1년을 했던 거고 감시 1년을 했던 건데 그 기본기가 끝나면 보통 한 부서에 3년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근무를 하다가 발령이 이제 시기가 오면은 보통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본부 안에 산하세관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부산세관만 해도 양산세관, 뭐 용당세관 되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 세관으로 이제 발령이 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본부 간에 이동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본부 간 이동할 때 신청을 이제 또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항상 그런 절차는 마련돼 있거든요. 뭐 어떤 시스템에 내가 가고 싶은 과를 이제 적어 놓게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부 간 이동을 할 수 있게 또 되어 있고, 또 산하세관 본부 안에서 이동을 할 때는 보통은 3년마다 이렇게 옮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꼭 양산에 있다가 부산에 있다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뭐 부산 안에서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네. 집이 부산이 아니신데도 네. 세관에 지원하셨던데 네. 그러면 뭐 집이나 그런 아, 어떻게 제공하는 건지. 저희가 이렇게 타지에서 국가직이다 보니까 자기 본가에서 근무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관사가 있긴 한데 이제 혼자 쓰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그 각각 세관 상황에 따라 달라서 그런 분들이 많으면 2인 1실을 쓸 수도 있고 뭐 잘하면 혼자 쓰실 수도 있는데 그런 관사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관사에서 1년 정도 살고 그 1년은 둘이 쓰고 셋이 쓰다가 이렇게 꼭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 나와서 한 1년 정도 살다가 그리고 대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연고지 배려요? 배려해주죠. 네. 근데 배려해준다고는 일단은 항상 하시죠. 네. 그 결과 나온 게 이제 배려한 거다라고 보시면 이제 마음이 편합니다. 아, 나를 이만큼 배려해 주셨구나, 이렇게. 항상 이제 다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가직은 계속 옮겨 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단점이라도 할 수도 있는데 장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 지역에 살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네네. 그게
제가 준비 기간이 한 4년 정도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단 제가 기출 문제 이 다음이 기출인가요? 그러면? 그럼 기출 문제 시작할 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놓고 했거든요. 기출 수업을 듣고 법령집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몇 회독을 했었냐라고 물으시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놓고 제대로 한번 해독을 하고 그렇게 2회독을 한 다음에 이제 따로따로 이제 같이 또 보면서 회독수가 빨라져서 그 나중에 동영 모의고사 볼 때쯤에는 한 그래도 5, 6회독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모의고사 볼 때도 또 이제는 완전 시험이잖아요. 모의고사 볼 때는. 그래서 그때도 이제 틀린 문제가 생기면 틀린 문제에 따라서 또 해독이 또 달라지고 이렇게 했던 거. 그래서 5, 6회독은 아닌 것 같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떡하죠? 이게 최대한 많이 봤다.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서 봤습니다. 네. 되게 5, 6회독은 거짓말이고. 그래요? 마지막에 나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거 하루에 전문지를 보면 이거 전문지로 한 며칠 만에 다 보내야 되는데 그때 3일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3일에 한 번씩 본다고 했는데 5, 6회독은 거짓말이죠. 그쵸. 제가 열심히 봤을 때 이제 하나하나 대조해 보면서 나중에 해독수가 빨라지면 자기가 표시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 모든 책이 같을 수가 없는 게 자기 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표시해 놓은 거 한 번 보고 이 표시해 놓은 거 한 번 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되게 엄청 다양하게 회독을 많이 하기 때문에 3일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렇게. 세관에서 근무하실 때 네. 교대 근무 자주 하세요? 아, 제가 그 교대 근무를 못 해봤어요, 아직. 그래서 사실 감시과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감시는 거의 다 대부분 교대 근무거든요. 근데 제가 교대 근무 부서에서도 1근을 했어요. 그래서 교대 근무 부서가 이제 보통 공항이나 항만 감시나 뭐 휴대품 검사하는 그런 부서는 다 교대 근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그걸 안 해봐가지고 아까 보니까 뭐 600풀 뭐 그거 하시던데 그거 볼 때 이제 또 교대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힘든 점 진짜 너무 많았죠. 제가 잠시 나가게 해주길래 진짜 너무 많은데 제가 막 하다가 진짜 계단에서 혼자 울기도 했어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직접적으로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약간 반복되는 일상에서 오는 그런 지친 마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좀 계속 지속이 되면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저도 슬럼프가 왔었는데 많이 그때 막 초반에 준비했을 때 슬럼프가 오면 확 쉬어버렸어요. 그냥 막 진짜 공부 안 해 이러면서 막 쉬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도 이제 쌤한테도 물어보고 했었는데 슬럼프가 오면은 진짜 막 마음이 힘들고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될 것인가 이게 진짜 합격이 되는 일인가 약간 오만 생각이 막 다 되는데도 그 고민을 그냥 책상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내가 도저히 오늘은 독서실에 있을 기분이 아니다. 오늘 공부 때려치자 하고 책을 들고 그냥 공원에 나와가지고 보거나 뭐 카페 분위기 좋은 카페 그런데 그것도 노량진 안에서 했어요. 노량진 안에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다른 걸 뭐 암기식이라도 보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국어에서는 뭐 어휘 같은 거 한자 이런 거 공부 안 될 때는 좀 그런 거 위주로 독서실을 좀 벗어나서 그런 거 공부를 하면 생각 없이 하다 보면은 또 다시 마음이 괜찮아지더라고 신기하게. 그럼 다시 독서실 와가지고 공부하고 그거를 계속 반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하면서 힘든 거 물어보신 거였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일하면서 힘든 거요? 네. 일하면서 힘든 거는
일하면서 힘든 거 힘들죠. 일도 힘든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직 재밌거든요, 일이. 그래가지고 아직 재밌다고 해야 되나? 되게 저 주변에 계신 뭐 계장님들이나 사무관님들 되게 안반장 뭐 괜찮냐, 뭐 일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게 보통 다른 사람들이 아유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아직 재밌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게 놀라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힘든 상황은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랑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랑 일을 하냐에 따라서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일 자체 힘든 부분이라면은 뭐 몸이 힘든 부서도 있고 각자 부서마다 또 다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또 받아들이기 또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몸이 힘든 부서는 몸은 힘들지만 또 잘 이겨낼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고 결국 제일 힘든 거는 사람이랑 일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 같은 거에서 오는 힘듦은 있을 수 있어도 일은 전체적으로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일하시면서 네네. 이 직렬을 선택하기 잘했다라고 생각하셨던 순간이요? 이 직렬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순간, 잘했다는 순간이, 저는 근데 처음에 관세직을 준비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는 관세직의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그냥 공무원 자체는 시청에 있는 사람들만 공무원이구나. 약간 진짜 아예 그런 아예 무지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제 한국사 선생님이 이명호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직렬을 막 고민을 할 때 관세직 해볼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쌤한테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그때 자기가 관세법 선생님이어서가 아니라 관세직 진짜 너무 재밌어 이러는 거예요. 안 해보셨으면서 맞죠? 그래서 그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단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는 일마다 약간 재밌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다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직업을 선택을 하면은 재밌어서 하는 직업도 있고 아닌 직업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재미를 느꼈다는 건 그 자체로 선택을 잘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되게 매 순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대체로 그런 순간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시나 외국한 조사 이런 쪽에서 네. 회계 같은 거 써서 저희가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적용이 되는지도 회계 그쵸 적용이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심사나 외환조사 같은 부분은 이제 업체 자체를 볼 때 뭐 재무제표나 아니면 회계 감사를 받을 때 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외환이랑도 되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서 진짜 하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회계를 안 해가지고 되게 약간 엄청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런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시면 저보다는 훨씬 많이 보이시겠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도움은 됩니다. 좀. 네. 진급이 저도 아직 진급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진급은 보통 어쨌든 그 성과를 이제 보게 되는데 자기가 소속된 세관 그리고 국 내에서 뭐 순번이 생기는데 이제 그 순번이 이제 어떤 진급할 수 있는 배수 안에 들게 되면 승진을 할 기회가 생기고 이제 배수 안에 못 들면은 다음 내년을 기대해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더 자세하게 못 드리는 게 아직 진급을 안 해봐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공부나 네. 무역 자격증 관련된 거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네. 실제로 이제 뭐 실무에 도움이 되시는 건지 아니면 일이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제2외국어는 일단은
못 하시는 것보다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못 해가지고 뭐 공항이나 그런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저처럼 저희 뭐 해외 출장이 있는 부서에서 뭐 되게 그래도 영어를 하시는 분을 좀 세관에서 같이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시지. 뭐 그래서 좀 약간 여러 가지 기회로 봤을 때는 외국어는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자격증 자체로는 사실 막 뭐 나 이 자격증 있어 약간 이렇게 할 일은 없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무역 실무는 좀 되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용어 같은 것들이 거기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많이 쓰셔가지고 관세 행정이나 아니면 주변 종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면은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하면 무역 실무 부분은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50분이다. 이 친구는 공무원이 아니라 뭐 다른 데 가서도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관세 지금 뭐 이미 일하고 있는 그분들은 거의 뭐 제 수업을 다 듣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이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그래요. 많이 그 업무에 만족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업무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 뭐 관세관에 들어가는 게 취미로 들어갔어? 놀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일하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만족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해요. 이럴 때 중요한 건 공부하고 일해야 되는데 그 습관이 있어요. 공부하고 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공직뿐만 아니라 세상의 다른 일들도 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제가 이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또 그거에도 있는 거예요. 뭐 자기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일을 잘해요. 밀수범 잡은 얘기 왜 안 했어? 그래가지고 뭐 칭찬도 받고 실제로 공적으로 평가도 좋고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붙는 것도 중요한데 가서 일하는 것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뭔가 기쁘게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아주 어렸거든요. 몇 살에 왔죠? 제가 그때 수능 끝나고 와가지고 진- 19살. 진짜 어릴 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피부가 좋을 때인데 그때는 이뻤죠. 근데 미안해. 근데 이제 좀 걱정이 됐어요. 처음에 너무 일찍 시작하니까 제가 너무 일찍 시작하는 분들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왜냐면 그 스트레스 내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불합격하고 나면 잘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저 몇 번 이제 고배를 마시면서 아주 힘들어하는 것도 보고 옆에서 그랬는데 결국 뭐 이제 결과는 뭐 좋았죠. 그런데 힘들 때 힘든 거를 이제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떻게 했냐면 안 힘든 건 없어. 안 힘든 건 없는데 힘들 때 힘든 거를 그냥 참지 않고 그냥 힘들다고 표현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다 그렇다고 일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과정을 지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좀 좋은 일도 생기고 있는 거예요. 관세시급 괜찮죠? 괜찮은 것 같아. 추천할 만해요. 괜찮지? 그래가지고 빨리 붙으세요. 이게 다른 공직과 좀 다르게 이렇게 관세직 공무원들은 그래요. 전 진짜 일은 못 해봤지만 그 친구들과 같이 그 공무원들과 같이 일을 하는데 뭐 상당히 뭐 그리고 뭐 얘기만 항상 듣죠. 그런데 다른 직렬의 업무 만족도와는 비교가 좀 안 돼요. 이게 잘 고르신 거야. 근데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돼. 진짜. 그리고 진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이 친구는. 맨 앞에 앉았어요. 항상 여 앞에.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수업하는 거는 다 듣고, 심지어는 그 무료 특강 있잖아요. 다 듣고, 하여튼간 절대 빼먹지 않아. 무조건 다 듣고, 근데 그걸로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가가지고 이제 따로 또 정리하고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안 했어. 그게 뭐냐면 어느 수업을 들을까 고민 많이 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달려가서 듣고 그리고 정리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그런 사고였죠. 예, 공부할 때는 그냥 정리해 주는 거 받아 먹고 내가 따로 정리한다. 뭐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냥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사실 중간쯤에 제가 7급도 사실은 이 친구 한다고 그럴 때 사실 종용했던 이유가 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9급에서 7급으로 바꿀 때 보통은 이제 그렇게 잘 안 바꾸거든요. 7급 하다가 9급으로 바꾸지, 응? 9급에서 7급으로 바꾸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제가 그때 예, 사실은 이 친구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좀 오케이 했었죠. 근데 정말로 열심히 하면 9급이든 7급이든 뭐 다 되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제 했던 그 모습을 그 비디오처럼 보여주고 싶은데 뭐 사실 그건 좀 잘 되지 않지만은 이 사람 보면서 이제 생각한 게 있어요. 이게 열심히 하면 다 되는구나. 근데 이 친구는 진짜 삶도 열심히 살고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세요. 그렇죠? 이게 다 되고 너무 빨리 뭐 안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 친구도 금방 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려운 과정을 다 거치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런 과정 거치면서 잘 인내를 잘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제가 이제 지금 관세법 수업을 20년을 했는데 이렇게 그 학교에서 불러서 1시간을 다 이렇게 한 적은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그 이유가 있었어요. 저도 사실 듣고 싶은 게 좀 있었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이름 얘기했나요? 네? 이름 얘기했나? 아, 얘기 안 했습니다. 이름 얘기하면 안 되나? 해도 됩니다. 이름이 안담비예요. 안담비. 이름도 이쁘죠. 안담비. 예. 우리 안담비 뭐라고 그래야 돼? 안담비 반장. 안담비 반장님에게 네, 박수 한번 드릴게요.